2003년 추성훈은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금메달이 강제로 박탈됐어요. 왜일까요? 심판진은 유도복의 마찰력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선언했어요. 즉, 상대가 제대로 잡지 못하도록 유도복에 미끄러운 물질을 발랐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추성훈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정당하게 싸웠다. 그때부터 그는 치팅 논란의 아이콘이 되어버렸고 결국 올림픽 출전도 무산됐습니다. 금메달을 땄지만 메달을 받지 못한 사나이. 그의 진짜 싸움은 그날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인인데 왜 일본 이름으로 활동했을까? 추성훈은 분명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도 한국인이고 국적도 처음엔 한국이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아키야마 요시히로라고 불렀을까? 사실 그는 제1교포 4세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4세대. 어릴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자랐지만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한국에서는 일본 이름 쓰는 것 때문에 반감, 완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유도 선수로 인정받고 귀화 후 아키야마 요시히로로 활약한다. UFC에서도 그 이름으로 알려졌고 세계는 그를 일본 대표로 기억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방송에 나왔을 땐 왜 일본 이름 쓰냐? 국적 바꾼 배신자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린다. 정작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다만 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름 하나로 정체성을 판단해버리는 세상. 그는 늘 한국과 일본 사이 경계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추성훈과 아키야마 요시히로는 다르지 않다.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운동 끝나고 1시간 동안 이 행동만 했다고요? 그 이유 듣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운동하고 땀 범벅이 돼서 체육관 문을 나서면 보통 바로 샤워부터 하겠죠. 근데 추성훈은 달랐습니다. 매번 꼭 집에 가자마자 거실 바닥 청소기를 돌렸다고 해요. 물걸레질까지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한 번은 아내 야노시오가 왜 운동 후엔 청소부터 하냐? 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운동은 내가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청소는 내가 가족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그날 잠깐 청소 안 했던 날 딸 사랑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빠는 안 힘들었어. 청소 안 하네? 이미 가족에겐 사랑의 시그널이 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격투기 선수의 일상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집 안의 평화를 지키는 루틴이었다는 거. 거칠어 보이지만 누구보다 섬세했던 남자. 그게 바로 추성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링 위에선 짐승인데 집에서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추성훈에게 격투기보다 더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단골 스테이크집.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살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요? 미디움 레어로 주세요요. 훈련 끝나면 단백질 충전은 무조건 스테이크. 게다가 항상 똑같은 메뉴. 등심 300g, 미디움 레어, 그리고 따뜻한 물 1컵. 사장님이 먼저 물어본대요. 오늘은 3장 드릴까요? 4장 드릴까요? 하지만 그가 고기를 먹을 때면 눈빛은 진짜 진지해져요. 격투기 할 때보다 더 집중하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게 바로 섹시야마의 룰 한 번. 고기 앞에서는 장난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추성훈 야노시오 부부는 사랑이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 예능에만 출연시켰을까? 그 이유는 놀랍도록 명확하고 뭉클했습니다. 야노시오는 말했습니다. 사랑이는 사람들 앞에 자주 나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선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사실 일본은 유명인 2세에게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유치원 입학부터 사생활 노출까지 비난, 조롱 그리고 언론의 감시가 너무 심했죠. 실제로 사랑이는 일본에선 따돌림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추성훈은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 건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다 2013년 사랑이는 한국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반응이었죠. 전 국민이 그녀를 국민 조카라 불렀고 한마디 한마디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노시오는 말합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사랑이를 그냥 아이로 그 자체로 예뻐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의 첫 방송도 첫 카메라도 한국에서만 허락했던 겁니다. 추성훈보다 아내가 돈 더 많이 번다고. 진짜 이유 소름 돋는다. 추성훈 아내 야노시오는 일본 톱 모델이자 화가야. 광고, 잡지, 전시회까지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벌기도 해. 추성훈은 이제 격투기보다 방송이 주활동. 물론 출연료는 있지만 예전처럼 한 경기 몇 억은 아니야. 게다가 이 부분은 재정도 따로 관리, 수입, 지출 각자. 심지어 추성훈이 이렇게 말함. 1억 벌어도 8천만 원이라고 말해. 실제로 수입은 많은데 낮춰 말하는 습관이 있음. 그리고 야노시오는 브랜드 가치도 강력해. 모델, 화가, 방송 다 잡은 멀티 수익 구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올해 코첼라 페스티벌 초청을 받고 불닭소스와 함께 K컬처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현지에서 햄버거, 감자튀김, 푸파풍 커리 불닭볶음면을 맛보며 불닭 시식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제니가 아저씨 채널을 본대요 하며 설레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마침내 공연 무대 위 추성훈은 대박이야, 예쁘기보다 멋있다. 이거 보면 나도 무대에 서고 싶다. 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니와 직접 만났습니다. 아저씨 왔다. 블랙핑크 때문에 핑크로 입었어요. 무대 보고 나도 격투기 무대에 서고 싶다. 즉석에서 모자를 선물하며 유튜브도 보시냐? 고 묻자 제니는 너무 많이 본다 밥 친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편의점 디저트 좋아한다 며 다음에 같이 편의점 가자 는 제안까지 주고받으며 아저씨랑 같이 편의점 갑시다 라는 한마디로 팬들을 웃음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이 만남은 영상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160만을 돌파했습니다. 추성훈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해설위원, 누군가는 트레이너를 떠올렸죠. 하지만 추성훈은 말했어요. 솔직히요. 나는 조용한 카페 하나 차리고 싶어요. 격투기, 스포트라이트, 팬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딸과 매일 얼굴 마주하며 사는 삶. 그는 말했죠. 평생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강한 남자였지만 그의 마지막 꿈은 소소하고 조용한 행복. 그게 바로 진짜 섹시야마의 엔딩입니다. 그는 2001년 일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이제 아키야마 요시히로라고 불러야 하나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추성훈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적이 없어요. 경기장에서도 방송에서도 한국 팬들 앞에서는 항상 추성훈. 왜일까요? 추성훈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왜 자꾸 싸워요? 그 순간 모든 말이 막혔대요. 사람들은 그를 강한 남자, 챔피언, 섹시야마라고 부르지만 사랑이에게는 그냥 늘 멍들고 피 흘리고 늦게 오는 아빠. 추성훈은 잠시 생각했대요. 그리고 말했죠. 사랑아, 아빠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싸우는 거야. 그 지키고 싶은 게 뭐냐고요? 바로 너야. 추성훈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빠, 왜 자꾸 싸워요? 그 순간 모든 말이 막혔대요. 사람들은 그를 강한 남자, 챔피언, 섹시야마라고 부르지만 사랑이에게는 그냥 늘 멍들고 피 흘리고 늦게 오는 아빠. 추성훈은 잠시 생각했대요. 그리고 말했죠. 사랑아, 아빠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게 있어서 싸우는 거야. 그 지키고 싶은 게 뭐냐고요? 바로 너야. 딸 유학 보내려다 충격받고 방향 틀었습니다. 사랑이를 처음엔 뉴욕에 보내려 했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인터뷰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들은 말이 충격이었죠. 아시아 아이들은 여기서 차별 많이 당해요. 실제로도 부모 없이 혼자 지내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추성훈은 그날 밤 바로 결정합니다. 뉴욕은 안 된다. 그 대신 하와이. 아시아계가 많고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곳. 게다가 날씨도 따뜻하고 자연도 안전하니까요. 사랑이도 그걸 느꼈던 거죠. 하와이가 더 좋아요. 무서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추성훈 부부는 사랑이에게 무조건 공부해라, 운동해라 이런 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대신 내가 뭘 하든 우린 옆에 있을 거야. 지금 사랑이는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뉴욕이 아니라 하와이였냐고요?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싸움이었어요. 그게 바로 추성훈의 방식입니다. 그날 추성훈은 평소 친한 동생 종국과 함께 LA 현지인들만 안다는 진짜 타코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킹타코. 1974년부터 시작된 이 가게는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이 만든 LA 타코 문화의 시작점. 지금은 22개 지점을 가진 전설의 맛집이 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줄을 섰고 추성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고기 향이 미쳤어. 가장 먼저 나온 메뉴는 알파스토르 타코. 고기 한 입 넣자마자 종국은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추성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싸움 끝났네. 타코 하나에 $6. 비싸지 않아요. 근데 맛은 UFC 챔피언도 무너질 맛이었죠. 그 다음은 소페스, 초리저 브리토, 호르차타 음료. 모두 현지인들이 즐기는 진짜 조합. 그날 두 사람은 말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 추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진짜 다시 LA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야. 운동보다 이런 거 하나가 더 기억에 남아.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감탄했냐고요? 그건 그냥 타코가 아니라 맛으로 배운 문화였고 인생에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추성훈의 여행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물어봐요. 형, 그렇게 운동 잘하고 유명한데 집에서는 돈 관리 누가 해요? 근데 저희 집은요. 제가 아닙니다. 와이프, 야노시오가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도 안 내요. 우린 그냥 밥만 먹어요.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선물 사주려고 하면 그 돈으로 딸 간식이나 사줘. 그래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지금은 그게 제일 편해요. 최근 IMSU 촬영하면서 20년 단골집에 출연진이랑 갔어요. 곱창, 대창, 특양 16인분. 그날 진짜 배 찢어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베이글집으로 2차. 먹는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유도 금메달을 같이 넣어드린 적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메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진행자 최하정 씨도 눈물 흘리셨어요. 저는요, 화려한 인생보단 그냥 소소한 하루가 제일 좋습니다. 돈 관리? 와이프가 하고요. 행복 관리요? 그건 제가 합니다. 결국 남는 건 밥 한 끼, 가족 그리고 기억. 여기 안창살 먹으면 도쿄 다른 고기 못 먹습니다. 추성훈. 고기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19년째 같은 집 같은 자리에서 안창살만 먹는 사람입니다. 도쿄 미나토구 타카나와 이조방이라는 이 조용한 야키니쿠집.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안창살은 직접 손질한 A5 등급 와규 안창살. 마블링은 과하지 않고 고소함만 살아있습니다. 한 점 씹는 순간 이 반에서 육즙이 터지며 버터처럼 녹습니다. 추성훈은 말합니다. 여기 고기 먹고 경기 나가면 몸이 2배는 가볍습니다. 19년째 같은 자리, 같은 고기. 나한테 이 집은 거의 성지입니다. 사랑이랑도 자주 왔고 시합 전엔 늘 이곳에서 루틴처럼 안창살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영상 말미엔 이렇게까지 말하죠. 진짜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족이니까 살짝만 알려드립니다. 도쿄에서 진짜 고기 먹고 싶으신가요? 주소는 여기입니다. 알죠? 추성훈이 19년간 숨겨온 고깃집?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